린메이는 유럽 공항의 긴 줄에서 지루함에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신분 확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중국에서 온 그녀는 유럽 유학을 시작하며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통로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 입국 심사를 지켜보며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나는 저기를 이용할 수 없는 거지? 린메이는 옆에서 줄을 서지 않고 가볍게 카드를 찍고 통과하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나라 여권이 유럽에서 신뢰도가 높아서 그래. 자동 입국 심사가 가능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린메이는 입술을 깨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중국 여권은 저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라고 배우지 않았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린메이는 점점 더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유럽 친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정말 최고야. K-POP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 한국 드라마는 완전 중독적이야.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는 항상 추천 1순위라니까. 린메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대화에 끼어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콘텐츠는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역사를 가진 곳인데.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모르겠어. 중국은 솔직히 정부나 정책 때문에 좀 무섭다는 이미지가 있잖아. 그 답변은 린메이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고국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유럽에서 경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유리하지 않게 작용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친구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환영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린메이는 마음속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평가받는 걸까? 공항에서의 경험 이후 린메이는 일상에서 더 많은 비교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한 국제교류 행사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되었고 린메이 역시 중국 부스의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중국 전통工业품과 음식을 준비하며 부스를 꾸몄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한국 부스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K-POP 댄스 공연, 한글 이름 써주기 체험, 그리고 김밥과 떡볶이를 나누어주는 모습은 흥미진진했습니다. 반면 린메이의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한 학생이 린메이의 부스로 찾아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문화는 흥미롭긴 한데 요즘 뉴스에서 중국 관련 이야기를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린메이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 너희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하지만 정작 다른 부스들을 둘러보며 그녀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한국 부스는 단순히 현대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스토리로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주제로 시작된 코너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과 전통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재미를 넘어서 문화의 깊이를 전달하고 있었죠. 린메이는 부스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자랑하려는 마음만 앞섰던 걸까? 며칠 후 그녀는 한국인 친구 수진과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너희는 어떻게 너희 문화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야?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걸 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해진 게 아닐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것도 크지? 그 말에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이 정말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린메이는 학교에서 우연히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유럽 주요 도시에 개설된 한국문화원. 수진의 권유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경험해 보기로 한 것이죠. 린메이는 솔직히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원이야 어디나 비슷하겠지. 그냥 전통 복장 몇 개 걸어두고 사진 몇 장 전시하면 끝 아니야?
그러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디지털 기술과 전통의 결합이었습니다. 와, 홀로그램으로 한복을 입은 모델이 춤을 추고 있어. 린메이는 무대 위에서 구현된 첨단 기술과 전통 공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문화원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업 코너에서 린메이는 직접 한글을 배워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강사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라는 점을 강조하자 그녀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후 전통 음식 체험 코너에서 그녀는 김치를 만들어보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수지는 친절하게 김치가 한국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반찬이 아니야. 여기는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담그는 과정 자체가 문화야. 그 순간 린메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웃고 떠들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이런 정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마지막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과정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까지의 노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 한류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킨 모습은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린메이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솔직히 한국도 힘든 역사적 과정을 겪었잖아.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힘들었던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어. 대신 그걸 이겨낸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세계와 공유하려고 노력했어. 결국 우리가 가진 문화를 우리 스스로 사랑한 게 중요했던 것 같아. 수진의 말은 린메이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국문화원을 나서며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중국도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린메이는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죠. 린메이는 한국문화원을 나선 후에도 마음속 깊은 울림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인터넷에서 중국과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자료 속에서 그녀의 시선을 끈 것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전략에 대한 분석 글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사로잡았나? 린메이는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이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녀는 동시에 댓글창에 달린 내용들을 확인하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모든 게 통제돼 있으니까 진짜 문화를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을까? 중국은 잠재력이 큰 나라지만 세계가 진정으로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좋아하도록 하는 방법은 잘 못 찾는 것 같아. 린메이는 댓글들을 읽으며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인식을 무작정 반박하거나 화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어졌습니다. 수진과 다른 한국 친구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린메이는 한국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 특히 문화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뭐야? 친구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야. 한류가 퍼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어. 하지만 한번 성과가 보이니까 정부와 민간 모두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 수진도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세계와 공감하려고 했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도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들은 린메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태도와 크게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녀와 중국 친구들은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랑했지만 정작 세계와 공감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린메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중국도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어떤 점부터 바꿔야 할까?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가진 진짜 매력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돼. 너희 문화는 충분히 흥미롭고 아름다워. 수진의 말은 린메이에게
희망과 동시에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세대가 중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를 말이죠. 린메이는 고민 끝에 중국의 매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직접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의 학기를 마치고 고향인 광동성으로 돌아간 뒤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문화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광동성의 전통시장에서 시작해 상하이의 현대적 건축물, 베이징의 자금성, 그리고 시안의 병마용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몰려든 사람들 중 일부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지역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 문화를 존중하기는커녕 그저 사진을 찍고 떠나는 모습에 린메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멋진 문화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녀는 자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봤던 정돈 되고 질서 있는 관광지와는 큰 차이를 느꼈죠. 그러던 중 린메이는 한 작은 마을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이 마을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 차 문화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손수 만든 차를 내어주었죠. 이 차는 우리 가족이 5대째 만들어온 전통이란다. 이걸 배우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의 말에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음미했습니다. 맛은 깊고 풍부했으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문화네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걸 좋아해줄 사람이 찾아오면 기쁠 뿐이지. 자랑하는 게 목적은 아니야. 그 순간 린메이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서로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수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에서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건 단순히 우리 대단하지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공감할 기회를 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소규모 전통 문화 체험이나 지역 축제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감동을 받거든. 린메이는 그 순간 자신이 중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강대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린메이는 자신의 여행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으로 돌아간 뒤 학교의 국제교류 행사에서 진짜 중국을 경험하다라는 주제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단순히 전통工业품을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차 문화 체험 그녀가 마을에서 배운 전통 차 우려내는 법을 시연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차를 마실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서예 배우기 그녀는 간단한 서예의 기법을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중국어로 써보도록 했습니다. 중국 지역 음식 시식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광동성과 쓰촨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며 그 음식들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린메이는 이전과 달리 우리 문화가 대단하다라는 태도 대신 우리 문화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관람객들은 한층 더 따뜻한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관람객이 린메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저는 중국 문화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 행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린메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유학생활 내내 문화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점차 더 큰 무대에서 중국 문화를 알릴 꿈을 키워갔습니다. 몇 년 후 린메이는 유럽에서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로 활동하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고국의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단순히 자국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배운 것은 진정성이란 것이죠. 우리가 우리 문화를 스스로 사랑하고 그것을 세계와 공감할 수 있게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린메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지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국에서의 경험이 린메이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왔듯 우리는 모두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느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